시속 350km. 공기를 찢으며 질주하는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바람이 소리를 따라잡기도 전에 이미 앞서 나가버리는 속도.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랑하던 국가 프로젝트. 이름은 후시. 자카르타 중앙역을 빠져나가는 순간만 보면 이 열차는 완벽합니다. 매끈한 외형, 번쩍이는 차체, 선진국의 상징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천천히 방향을 바꿔 객차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야기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수백 명을 태우도록 설계된 최신식 좌석, 깨끗하게 정렬된 시트. 하지만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고작 3명. 사람이 없는 공간을 채우는 건 발걸음 소리도 대화도 아닌 기계음과 에어컨 바람 소리뿐입니다. 역무원은 이 광경이 익숙한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은 이 열차를 이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철, 아니 10조 원짜리 유령 열차. 정부는 분명 말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단 40분. 지도 위의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에서 역까지 가는데 1시간. 열차에서 내려 다시 시내로 들어가는데 또 1시간. 결국 시민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하나. 차로 가는 게 더 빠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통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불러왔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제 시간을 10년 전으로 되돌려 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조용한 집무실 책상 위에 2권의 제안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제안서였습니다. 철도 종주국. 수십 년간 사고 없는 신칸센의 나라. 이자율 0.1%.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조건. 기술 이전, 안전성, 유지 보수까지 포함된 제안.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국가 보증. 만약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권. 중국의 제안서였습니다. 이자율 2%. 일본보다 무려 수십배. 상식적으로는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조건. 하지만 중국은 숫자 대신 전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국가 보증 필요 없습니다. 정부 부채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말은 정치인에게 가장 위험한 유혹이었습니다. 당장 국가 부채 장부에 숫자가 찍히지 않는다. 재임 기간 동안 부담이 보이지 않는다. 그 순간 선택은 끝났습니다. 일본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쌌고 중국은 웃으며 자카르타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제안서가 선물이 아니라 너치라는 사실을.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하나둘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질 상태가 예상보다 나쁩니다.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자재비가 올랐습니다. 처음 5조 원이던 사업비는 6조, 7조, 그리고 결국 10조 원을 넘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당황하자 중국은 차갑게 말합니다. 돈을 더 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는 중단됩니다. 이미 땅을 파헤치고 터널을 뚫고 수조 원을 쏟아부은 상황. 이제 와서 멈춘다는 건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처음엔 거부했던 국가 보증에 스스로 서명합니다. 그 순간 이 나라는 일본을 선택했다면 내지 않아도 됐을 이자를 수십 배의 금리로 갚는 부채에 늪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왜 역들은 하나같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왜 접근성은 고려되지 않았을까요? 현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역 주변 땅, 이미 중국 기업들이 다 사놨습니다. 고속철은 명분이었고 진짜 목적은 부동산.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열차가 달리기만 하면 땅값은 오르니까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유령 열차를 바라보며 분노할 때 누군가는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적자의 구멍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번져갑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중국에 갚아야 할 이자.
텅 빈 열차를 굴리며 발생하는 운영 적자. 국가 재정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해법. 절약이 아니라 약한 고리를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전해진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KF-21 분담금을 낼 수 없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개발하던 차세대 전투기 사업. 인도네시아는 전체 비용의 20%, 약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말합니다. 1조 원을 깎아달라. 한국 사회는 술렁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돈이 없다던 인도네시아가 중국 고속철 이자는 단 하루도 밀리지 않고 갚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터집니다. 2024년 초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 KF-21 개발에 참여하던 인도네시아 파견 기술자들. 그들의 출국을 앞두고 보안팀이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그들이 소지한 저장장치 안에는 한국이 18년 동안 축적해온 핵심 레이더 기술과 시험 비행 데이터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수조 원의 가치. 한국 국방기술의 심장부가 몰래 복사되어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돈은 깎아달라면서 기술은 통째로 가져가려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은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같은 시기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와 13조 원 규모의 전투기 구매를 논의했고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에도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줄 돈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결국 분담금을 삭감합니다. 6천억 원. 이미 사업은 80% 이상 진행됐고 중단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동남아 전략 거점이라는 계산. 그렇게 깎아준 1조 원. 그 돈은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유령 열차의 적자를 메우고 중국 고속철의 이자를 갚는 데 쓰였습니다. 한국 국민의 세금이 중국의 실패한 1대1로를 대신 떠안은 셈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노선을 수라바야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 경제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 이미 잃은 돈이 아까워 더 큰 손실을 선택하는 인간의 본능.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지금도 손익분기점의 절반도 못 채운다. 노선이 길어질수록 이자와 적자는 더 커진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다시 중국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일본은 다시 손을 내밀었지만 이미 부채에 덫에 걸린 국가는 스스로 더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리랑카는 항구를 잃었고 라오스는 전력망을 넘겼으며 지부티는 국가 GDP의 대부분을 빚으로 아는 채 중국 군사기지를 허용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유령 열차는 그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또 하나의 희생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성실했던 파트너. 한국의 등에는 조용히 칼이 꽂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잠시 숨을 돌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은 돈보다 훨씬 비싼 것, 신뢰였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되돌리는 데는 고속철 한 노선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유령 열차는 승객 없는 벌판을 가르며 달립니다. 그 기적 소리는 이렇게 속삭이는 듯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리고 신뢰를 버린 선택의 끝은 언제나 같은 곳을 향한다.